자, 보자.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98, 99쪽까지 문제 풀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일단 어차피 얘는 표현법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풀 수 있지, 얘들아. 네, 근데 지금 세 문제 나왔는데 보기가 있네? 근데 보기 보니까 딱 봐도 읽고 싶게 생겼어요. 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각각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뭐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면은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지? 얘들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고 들어가면 해석하기는 편해질 것 같아. 어차피 1번은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1번에 1번.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했어. 가에 안 나와. 사실 이제 이 선지가 나온 이유는 나 때문에 나온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에선 답보다도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보는 게 좋겠죠. 시어라는 건 얘들아,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그런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동사, 형용사, 그런 용언도 시어야. 말 그대로 시에서 쓰인 단어라는 얘기야. 근데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하려면은 이거는 오히려 용언 쪽이 좀 더 가깝겠죠. 체온을 가지고 과정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보는 게 낫다는 얘기야. 이런 거, 네, 이런 서술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가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나에 나오는데, 뭐 모유두리에서 별이고 스토리 가라, 바꾸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부분들에서 미안해. 소리야. 풀무지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나를 달구고 별이고 가라.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나에 나오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 때문에 이제 이 선지가 나오는데 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서무드까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네야, 이러면서 읽고 있으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문제 풀기라는 얘기야. 네, 2번. 자, 자연물에 빗대어니까 일단 뭘 찾아야 돼? 자연물을 찾으면 돼. 체온을 찾으란 얘기야. 명사를. 네. 딱 봐도 지금 가에는 자연물이 있니 없니? 되게 많지? 되게 많아. 나에는 자연물이 있니 없니? 많지가 않아. 그래봤자 뭐밖에 없어. 소나무랑 송진, 이 정도밖에 없어. 얘들아, 플라스틱, 호미 이런 건 자연물이 아니야. 네, 실제로 우리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게 비유가 나오긴 하는데 자연물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그게 잘못된 답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연물이 많이 나오죠. 이파리라든지 뭐 구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자연물에 빗대어니까 비유가 나와야잖아. 비유니 이거? 비유네. 처럼 같이, 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비유잖아. 자연물에 빗대고 있어. 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게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야지. 화자의 움직임이어야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이거는 화자의 삶을 비유하는 거니까 화자의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구름같이 필요하다는 뜻은 뭐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갈매기처럼 이런 게 이제 화자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꼬리를 떨고 있으니까. 떤다라는 건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나려앉은이라고. 네,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나에 안 나타나요. 그런 게. 왜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자연물만 빨리 찾으면 안 돼. 자연물 뭐 있다고? 소나무, 송진. 네, 근데 이게 소나무 자리에서 송진을 흘리는 게 이 소나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화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움직임이 아니라서 틀린 거야. 얘는 잘못됐다. 자, 3번. 색채어 찾아야지. 네, 붉은, 흰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냥 그것만 빨리 찾아야 돼. 얘네들은. 네, 가에는 나오는데 나에 해당이 안 되죠. 하강의 이미지를 찾는 것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찾았을 겁니다. 무너지는 이런 거나 깔리는 이런 거나, 네, 이런 것들이 하강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지. 1번에 4번이죠. 네,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네, 나에서도 밑에서 두 번째 줄 떨어져 내리는 이런 데서 하강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하강의 이미지도 일반적으로 용언, 서술어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 얘들아. 네, 그런 부분을 위주로 보면 돼. 그래서 둘 다 나오고 있고,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건 사실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랑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긴지 아닌지를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답이네. 자, 표면에 드러난 청자 나오면 뭐 찾으라고 했어? 너.
그치? 2인칭 대명사. 너라든지 당신이라든지 그런 거. 네, 또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 네, 그런 거 찾으면 되지.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거 나오면 못 찾으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너, 당신, 누구야 라든지 뭐뭐하자, 뭐뭐해라 라는 청유형, 명령형 어미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주제가 뭘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네, 빨리 풀고 지나가야 돼. 얘네들은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쏟으시면 안 돼요. 답은 4번. 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각각의 시어와 관련지어서 그 구절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잖아. 네, 답만 바로 볼게요. 5번인데 가에서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야. 여기서 긍정적인 존재가 불꽃을 얘기하는 것 같지? 네, 화자와 동질성. 그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 네, 마구는, 자, 마구가 나오는 부분을 볼까? 마구 쓰다가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플라스틱 물건에다가 처럼이라고 비유해주고 있네. 누구를 플라스틱 물건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나를, 그치?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지.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잖아. 자,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이 누구야? 플라스틱 물건이야. 네, 이 플라스틱 물건과 화자의 차별성이 아니지. 그러면 동질성이라고 해야겠지. 화자를 플라스틱 물건에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잘못됐죠. 자, 3번.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기는 그냥 아휴, 내가 니들 해석 못할까봐 한번 힌트 한번 줘본다. 이런 거다. 라면서 힌트를 준 거고,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는 건데, 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불꽃 긍정적인 이미지야. 주름 잡히는 연륜. 결핍되어 있고 부정적인 느낌이야. 네, 그래서 불꽃이 이걸 끊을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거니까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래요. 네, 긍정적인 거 맞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존재에 좀 더 가깝지. 이상적인 대상,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인 거잖아요. 그게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방법, 도구 이런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 그냥 단순한 해석 문제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 6주째 계속 평가원 수능 이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보기와 관련해서 나오는 3전짜리 문제들이 단 한 번도 해석의 문제로 안 나온 적이 없어. 얘들아, 알고 있니? 그게 시든 소설이든 마찬가지야. 시에서는 각각의 그 소재나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로 문제가 나왔고, 소설에서는 그냥 내용 파악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면 왠지 선도 길고 되게 말이 어렵게 나오니까, 특히 3학년 거는 확실히 좀 더 어려운 게 보이시죠? 말이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뭔가 어렵게 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페이크야. 그냥 단순하게 해석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내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하나 얻고 갑시다. 자, 넘어가 보면은 고전시가 2개랑 고전수필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고전시가를 우리가 2학년 수준에서 좀 아직 많이 못 배우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까먹은 것도 있고 할 것 같아서 먼저 보여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작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충실히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순서를요, 여러분 4번, 5번, 7번을 먼저 푸시고, 네, 순서대로 4, 5, 7, 6, 8, 10 네, 이런 순서대로 푸셔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네, 한번 풀어보세요.
100에서 101 쓰면 됩니다.
자, 분석 노트 봅시다. 분석 노트 그쪽 보세요. 자, 분석 노트의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다 해설이 들어가 있어, 얘들아. 네, 근데 제가 주로 고전 시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작품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어? 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고전 시간은 해석을 안 해주면 아예 그냥 문제를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수업 시간에 보지 않는 것들도 잘 챙겨서 보세요. 네, 각자 지금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자, 우리 분석도 그쪽 보면은 김시습의 유객이 나와 있는데 네, 김시습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산 사람이지. 세종 때 굉장히 천재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필이면은 이제 벼슬을 할 때쯤 이제 성인이 됐을 때가 누구예요? 요즘 그 핫한 시장놈의 새끼가 은금이 돼가지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이런 짓을 벌이니까 아, 나 벼슬 안 할래. 난 지금 이런 사람 밑에서는 일 못해. 이래가지고 관직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유명한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객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뜻인데 나그네, 방랑자 네, 이런 건데요. 네, 아마 이 나그네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제목일 것 같지. 자, 그럼 천평사의 나그네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는 아마 자기 자신, 이 화자를 나타내는 것 같아. 화자를 3인칭 또는 객관화해서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지.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세라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비척하는 게 아니라 3인칭화 화자를 객관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라는 이런 거야. 내가 세라야. 네, 그녀는 이런 거. 그는 물론 이건 비척 맞아요. 그녀는 세라는 천평사의 봄산을 마음대로 논인다라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청평사나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도 나타나고 있지. 고요한 외로움탑에 산새가 지저리고 흐르는 작은 내 꽃잎이 떨어지고 있대. 오늘 우리 이따가 할 문학 개념 심상인데 지적인다. 무슨 심상?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거 지적인다 뭐. 그죠? 청각이죠. 청각적 이미지. 네, 떨어진다 하면 하강의 이미지기도 하고 감각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 뭐 이런 게 굳이 안 써 있어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찾는 방법을 알아두셔야겠죠. 좋은 나물은 때알아 돋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대. 아, 그러니까 봄날의 그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모습이지. 뭐 봄 하면은 대놓고 봄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꽃잎이라는 것도 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계절적인 시여죠. 선생님, 꽃은 여름에도 가을에도 심지어 겨울에도 피는 꽃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보통 꽃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 계절이 있잖아. 봄에 보통 뭐 가는데? 꽃놀이 가요. 여름에는 계곡 바다 놀러 가지. 그래서 시원하게 즐기려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지. 겨울에는 눈 구경을 가고. 그지? 그러니까 꽃 하면은 보통 그냥 겨울의 이미지, 봄의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정확하게 코스모스 이러면 가을이겠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나물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봄이 되면은 되게 맛 좋은 향기로운 네, 그런 다양한 나물들이 많이 자라나거든. 네, 그래서 나물 반찬을 많이 해먹는 계절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를 읊조리면서 신성골짜기에 들어서니 나의 백년그심이 다 사라졌대요. 오케이, 그럼 신성골짜기는 좋은 건 안 좋은 건? 되게 좋은 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 노래는 무슨 노래다? 자연 친화적 인 노래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노래지. 네, 자연을 즐기는 노래. 이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자. 네, 연시조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몇 개만 좀 나왔네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도연명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제 속세를 버리고 관직 생활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검을 살았다라고 유명한 그런 시인이야. 근데 그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더니라는 거는 이 연명이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도연명이랑 비슷한 존재다라는 거야. 그 도연명이 살았던 반마을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과 때마침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도연명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한마디로 화자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속세에서 떨어져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야. 돌아서 수졸전원이야. 얘들아, 수졸전원에 대해서 몰라도 돼.
문제 풀 때 밑에 뜻풀이에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전원은 알아야지. 전원이 뭔데? 자연이라는 건 알아야 돼. 네, 수졸 전원 이런 거는 미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뜻풀이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원하진 않아요. 수졸 전원이 문제 풀 때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생활을 즐긴다. 네, 분수를 지키면서 전원생활을 즐긴다. 네,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런 자연생활을 즐기는 것이야. 그와 내가 다르겠느냐 라는 서리법이잖아. 자, 우리 지금 6주째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서리법 해석하는 문제 나오고 있어. 진짜지 얘들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순서대로 보고 있어.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이 서리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요. 자, 그럼 그와 내가 다르랴 라는 거는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해야지. 아, 인간적으로 이제 서리법 해석하는 방법은 알자. 다르지 않다 라는 거야. 그가 누군데? 도현명. 그러니까 도현명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리법은 한마디로 겠냐야. 선생님 저 숙제 안 해왔는데 안 해도 되죠? 겠냐? 하면은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내야 된다는 거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겠냐입니다. 겠냐? 이거예요. 삼공이 기하단들. 자, 삼공은 우리 지난번에 상충곡 할 때도 나왔었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라는 속세에서 가장 높은 벼슬 3개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세지. 기하단들 이 강산과 바꾸겠느냐. 자, 그러면은 삼공은 뭐고? 속세고. 강산은 뭐고? 자연이고. 자, 그럼 바꿀 소냐? 라고 했으니까 또 서리법이네.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뭐가 짱이다? 자연이 짱이다. 라는 서리법이지.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배에 흙 던질 때 이 몸이 청은 가지고. 자, 무슨 흥이겠니? 속세에서의 흥이겠니? 자연에서의 흥이겠니? 그치, 자연에서의 흥이지. 당연히. 네, 자연에서의 그 흥을 가지고 만호인들 부러우랴 라고. 이제 그럼 너희들이 서리법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서리법을 가지고 만호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부러우랴 라는 건 부럽겠느냐 인 거니까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라는 겁니다. 뭐가 안 부럽겠어요? 자연이 안 부러워? 속세가 안 부러워? 속세가 안 부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호 이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요. 무슨 뜻인지. 상공은 알아야 돼.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어니까. 네. 상공은 알아야 되는데 만호는 몰라도 돼. 근데 문제에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서리법을 가지고 이 만호가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인지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인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외워야 되는 시어들이 있고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시어들이 있어. 네. 우리가 고전어 위에서 외우라고 했던 것들이 외워야 되는 시어들이야. 걔네들이. 네, 마오너는 그런 속세야. 부기공명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는 풀려요. 자, 제10속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누가 와도 속세겠지? 네, 속세의 그런 관직생활 뭐 그런 것들 다 내던지고 한필의 말, 추, 가을, 풍, 바람에 채찍을 쳐서 돌아왔대. 어디로 돌아왔겠어? 자연의 속세에. 자연에 돌아왔겠지? 고향에 돌아온 거야. 아무리 묶여있던 매여있던 새가 이렇게 놓였다고 한들 이렇게 시원하겠느냐라는 건 매여있다가 풀려난 새가 더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더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더 시원하다라는 거야.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이 메인새는 그냥 자기 자신이 화자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지금 굉장히 후련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비교 대상일 뿐인 거지. 제15거 새버들. 새 하면은 가늘다 새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학개념 시험 범위에 나오는 새우라는 것도 가느다랄 새, 비우, 가랑비, 가느다란 비고요. 네, 보통 봄에 내리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의미하지. 네, 이따가 나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새우 하면 봄 이런 거. 네, 새, 가느다란, 버들. 그러니까 버들도 봄에 피는 뭐 꽃이 뭐 식물이기 때문에 네, 버들 하는 것도 봄이라는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버든나무 가지 꺾어서 낡은 고기를 끼어들고 아마 이 사람 낚시질 하나봐. 풍류를 즐기면서. 주가 술집이잖아. 네, 술집을 찾으려고 낡은 다리를 건너가니 그럼 얘들아 술은 둘 중 하나다? 1번 풍류, 2번 근심걱정. 이 사람은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겠지. 풍류겠지. 왜? 아, 계속 풍류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근심 걱정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근심 걱정이겠죠. 네, 풍류겠지, 좋은 거예요. 온골에, 온 마을에 살구꽃이 착 져가지고 쌓이고 있어. 살구꽃도 봄이야. 네, 이화, 네, 이런 도화, 네, 이런 것도 다 봄에 피는 꽃이니까요. 네, 다 이런 것들이 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에요. 이따가 문학개념어 또 시험 문제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지금 온 마을에 살구꽃이 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몰라하고 있대. 근데 얘들아, 너네가 아직 고전 시간을 많이 이제 공부를 안 해봐서 헷갈릴 일이 오히려 너희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고3들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갈 길을 몰라 한다 라는 이 식구가 보통 방황을 하는 이미지로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갈지, 뭐 자연일지 속세일지, 방황을 하고 있어, 막 이런 이제 식구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고3들은 좀 한 친구들도 아주 드물게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 아예 그 저식을 모르니까 헷갈릴 일이 없죠. 그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방황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살구꽃이 그만큼 많이 가득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서 길이 안 보인다 라는 과장일 뿐이야. 네, 그만큼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다 라는 얘기야. 네, 여기서는 방황 그런 거 아니야. 넘길게. 채인수 쑥다리 맛에 조동과 꽃다리 맛에 라는 뭐뭐하세 라는 거는 뭐뭐하자 라는 청유형어미지. 닭찜, 게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라면서 우리 이제 봄에 풍류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 뭐겠어? 맛있는 음식 해먹기. 쑥으로, 꼬치로 전 해먹고 닭찜, 게찜 뭐 이런 음식들 해먹으면서 즐기고 있네요. 매일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지내면? 자연을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 해먹으면서 지내면은 무슨 시름이 있겠느냐? 야, 또 서리법이네? 근심 걱정 있다 없다? 없다. 네, 자연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 해먹는데 무슨 음식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가나 2개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면서 네, 다시 한번 자기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덜 푼 거 있으면은 다까지 풀어가지고 한번 더 풀어보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101쪽. 혹시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좀 시간이 뜨는 분들은 참고로 요거 2지문은 숙제거든요. 오늘 같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참고하세요.
128조 없는 저거 숙제라니까요. 숙제예요. 네. 자, 봅시다. 자, 1번. 자연물은 가와 나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네, 근데 그 어디서도 가와 나, 그 어디서도 교훈의 의미랑 굉장히 거리가 멀죠. 네, 이거는 둘 다 자연을 즐기는 노래니까. 네,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꺼져. 서리적 표현. 가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가 굉장히 짧잖아, 얘들아. 네, 서리적 표현 어디가 보면 돼? 끝에만 보면 되지. 종결어음 부분만 보면 되지. 딱 네 군데 부분만 보면 되죠. 네, 마침표가 찍혀 있을 만한 부분만 보시면 된다고요. 네, 딱 네 군데만 보시고, 소리적 표현 없네? 하면은 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죠? 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에는 있기는 합니다. 네, 나에는 있고요. 그걸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죠. 네, 뭐 이런 데서 이 몸이 청은 가지고 마흔호인들 부러우랴. 뭘 추구하는데 그러면? 자연을 추구하잖아. 그치?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푸실 때는 그냥 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3번. 먼 경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 가 굉장히 짧잖아. 읽어봐. 없어. 네, 나까지 갈 필요도 없어. 네, 근데 참고로 나에도 낫나. 4번.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 가에 나오니? 어때 기호야? 그죠? 어디에 나오지? 그치? 나그네에 나오지. 아유 잘한다. 나와요. 근데 나에 안 나오지. 가자. 답은 5번이고요. 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들. 네, 뭐 가에서는 봄선이라든지 꽃잎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네, 이런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봄이라는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봄산을 논이고 있고 꽃잎이 떨어지고 선새가 지저귀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네, 맞는 얘기지. 네, 그러면 나에서는 어디에 나올까? 살구꽃이 쌓이고 있어.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네, 이 살구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 구체적이지? 네,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야. 답은 5번. 자, 5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해석을 물어보고 있는데 네, 답을 봅시다. 3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10곡에서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자연물에 대해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네. 10곡을 보자.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속세겠네. 다 내던지고 필마춘풍의 한 필의 말 그리고 그 가을바람에 채찍을 쳐서 자연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내 인세가 놓였다고 한들 나처럼 이만큼 시원하겠느냐 라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시원하다 자유롭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족스러워? 되게 만족스러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 자연물이 누구야? 얘지. 내 인세지. 근데 얘가 불쌍해? 얘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만족감은 맞지만 이 내인세에 대해서 불쌍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그 만족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한 대상일 뿐이죠. 3번은 틀렸지. 해석에 대한 문제. 자, 6번은 이게 수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얘들아 이게 눈치껏 보시면은 A랑 B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A랑 B에 관련된 문제가 따로 딱 나오지. 이렇게. 이제 아시잖아요. 네. 그럼 기억에서 미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글이 꽤 문장이 길어요. 네. 근데 보면은 군데군데에 아주 아름답게 배치가 돼 있어서 결국은 이걸 읽다 보면은 전체를 읽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돼? 이 5개만 찾으면 되잖아. 네.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1번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된 낚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나? 기억. 그 근처에서 이런 게 나타나나? 이런 식으로 네, 그 선지를 먼저 보고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읽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거를 읽으면서 오신현 판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간직을 버리고 여생을 보냈구나. 총선 이렇게 이거를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선지를 보면은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고전 수필을 읽을 때에는 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4번
자, 리을을 보니까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고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대. 리을을 볼까? 리을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서 한묵의 위로 푹 박혀있자는 것도 참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박혀있는 거나 틀어박혀 있는 거나 같은 거지. 박혀있으면 어떻대?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대. 우라가 터져 나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부정적이지. 너네 혹시 안정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네, 이거를 플러스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단순하게 긍정 부정만 찾아도 답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야. 네, 물론 이거는 그냥 내가 시간상 빨리 그냥 답만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쭉쭉 해나가야죠. 네,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야. 자, 7번. 자, 도연명은 우리 했습니다. 도연명은 관직 생활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살았다고 유명한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연명이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 얘기지. 네, 둘 다 비슷하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럼 판교를 보자. 네, 분당 판교인가 했더니 사람이네요.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끼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낼 때, 네, 근데 이 글쓴이는 표현이 강상에 어각이 나는 것이 운치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아한 마음이냐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자, 이 두 사람 생각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 판교는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란 얘기는 맞는 얘기지. 그래서 답입니다. 네, 참고로 30이 세속에서 높은 지위예요. 그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네, 세 개의 높은 벼슬입니다. 네, 성격 파산자? 자, 어디 나오는지 보시면은 거리로 나가서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슬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 말 그대로야. 그냥 이 성격 파산자는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지. 3번 새버들가지, 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이고 성수한 화뽕대인데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새버들가지는 물고기를 뗄 때, 청수 한폭대는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일 뿐이지 네, 그냥 아니라는 것만 아셨으면 됩니다. 4번 고기는 화자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 고기가 화자예요? 송사리는 글쓴이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 그래요? 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화자나 글쓴이를 비유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고기는 그냥 뭐야? 소박한 음식.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거고, 송사리는 내가 잡고 싶은 거야, 잡고 싶지 않은 거야? 잡고 싶지 않은 작은 물고기였지. 네, 그게 자기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씨름은 관직 생활이야. 네, 그런 관직이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는 건 괜찮은 얘기죠. 네, 나를 억압하는 그런 관직 생활 버리고 지금 자유로워졌으니까. 욕은 응거했던 옛 사람한테 글쓴이가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게 욕이지. 네,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그래서 잘못됐어요. 해석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고전수필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마다 다르니까, 뭐 지금 자꾸만
저한테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3명 된데 8명 된데 지금 나한테 물어본 사람만 8명이지 아마 속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어디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진짜 너무 놀랐는데 남녀도 못 입는구나 이 정도구나 라고 좀 현실 자각을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지금 각자의 상황이 다를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뭐 누구를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언급을 안 하고 해석을 안 해주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지금 자기가 이런 고전수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분석노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어? 라고 많이 보셔야죠. 많이 보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거는 양적으로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이게 산의 남자야, 이거는 아들 자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누가 그랬어. 당당하게 여기가 이거 여자잖아요. 알아요. 이러더니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아들 자자잖아요. 이러더라고. 남자 화장실 보면서. 너무 놀랬잖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자, 8번 A랑 B. 자, 경이감 좋은 거네? 무력감 안 좋은 거네? 실망감 좋은 거야? 상실감? 혐오감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말고는 다 안 좋은 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시고 A를 읽어봅시다. 아 나는 큰 고기를 낳고 싶었어. 근데 기막혀. 이거 큰 고기는커녕 방개란 놈, 개구리란 놈.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애들만 나오는데 좋겠니 안 좋겠니? 안 좋겠지. 네. 경이감 말도 안 돼요. 무력감, 실망감, 상실감. 그치? 나는 큰 고기를 낳고 싶었는데 작은 애들만 낚여 나오니까 네. 무력하고 실망스럽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겠지. 혐오감 어때? 애매하지. 약간.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 아 나는 큰 고기를 낳고 싶었는데 개구리 같은 것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다면은 네, 이선지는 괜찮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이게 답인 경우는 없죠. 여러분 네, 정말 제일 확실한 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 그럼 B를 보자. 낙관적 좋은 거야. 동경 좋은 거야. 한탄 안 좋은 거야. 새로운 이상 좋은 거야. 겸손한 반성 좋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찾았어. B를 읽어볼게 얘들아. 나는 제법 이제 강상의 어갱양 하고 나섰는 반에 체면이 이게 아니네. 큰 고기는 안 낚이고 이러면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겠느냐 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더럽혔다 라는 얘기지. 네. 다 몰라도 서리적 표현만 해석할 줄 알아도 긍정 부정인지 찰 수 있잖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여기서 부정인 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그죠? 긍정 부정만 찾아도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네, 괜히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냥 쉽게 접근을 해. 일단 1단계부터 긍정 부정부터. 네, 여러분들한테 막 세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해석하라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진 않아. 일단 1단계부터 해결을 해. 자 9번 여러분 이거 미리 읽으셨어요? 보기? 저는 안 읽을래요. 읽기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 얘기냐면 딱 봐도 확 눈에 들어오는 이런 애들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해석하는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는 딱 봐도 읽기 쉽게 생겼다 이런 얘기지.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품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작품을 읽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읽을 필요는 굳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선지를 읽을 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2번 주가는 술집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내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 가는 공간이지. 옹골은 마을 내가 풍류를 즐기는 네, 그런 공간이 설국꽃이 네, 가득 쌓여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대비되지 않죠. 또죠 여러분. 3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선지가 긴 척하면서 엄청 어려운 척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또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게 소설이든
시든 간에 고전이든 현대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의미 파악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시가 쪽 마무리하시고 자, 103쪽 풀어봅시다. 자, 네 문제 확인하고 보기 본 다음에 이거 내가 미리 읽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읽어야 되면 읽고 읽기 싫게 생겼다 그럼 읽지 말고 세세한 내용 파악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읽어 나가야 돼.
자, 볼까? 자, 보기가 있는데 읽으실래요? 전 안 읽을래요. 되게 읽기 쉽게 생겼어요. 그죠? 네,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런 게 제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의외로 제일 많이 틀리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지. 네, 그리고 A랑 B인 거니까 이거는 그 부분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빨리 풀기 좋은 건 이런 스타일이죠. A의 정확히 달에 대한 이해인 거니까 이거는 딱 우리한테 자 여기만 보면 돼요 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제일 빨리 풀기 쉽거든요. 자, 1번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달아 높이 높이 돋으셔서 내 남자친구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런 거 없어.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 일단 자연물이 나와야 되고 소리가 다양하려면 2개 이상이 나와야 돼. 얘들아. 소리 어디 나오나요? 뭐 있어요? 대놓고 소리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소리다? 낙엽성 소리성이다? 네, 이런 것도 소리예요. 네, 물론 이거를 찾지 않았더라도 뭐 외기력이 긴 소리 근데 이건 똑같이 어차피 기록이니까 두견이 슬피 울어 네, 이런 소리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외로움을 심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 3번 송이가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학의 대상 달을 의인화하고 있다 라는 얘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 달아 라고 너는 이라고 사람이 아닌 대상한테 책상아 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나 어때 보여 되게. 그치 이상해 보이지?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잖아. 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게 의인법을 찾는 방법이라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법 문제죠. 이거는 4번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환기가 뭐야? 불러 일으키다 라는 얘기하니까 옛 이야기를 해서 옛 이야기를 통해 이 얘기예요. 그냥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획을 기억할 수 있는 현재 상황. 네, 그러니까 옛 이야기, 필성과의 추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죠. 작년 이때에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님은 어찌 못 보는고. 네, 이런 거라든지 그 옛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빨리 풀기 좋고요. 자, 10번은 제일 좋은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독서든 소설이든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재밌는 얘기다. 와, 세상에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정말 머릿속에서 영상이 막 떠오르고 있어. 라고 쭉 읽으신 다음에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응? 틀렸는데?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선지를 먼저 보라고. 송이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는 장면이 뭔가 비슷한 장면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얘들아.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지는 않아. 네, 그런 걸 하다가 감사의 걱정을 샀는지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있을 거야. 있으니까 주는 거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지를 주지는 않아. 엉뚱한 거를. 네,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요.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얘기하죠. 인물 위주로 그 인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을 거고 지금 네,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위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5개를 미리 그렇게 단어 위주로 읽고 들어가면은 빨리 보여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송이가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잖아? 자기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이감사가 보는 데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했대. 그래서 감사가 알아몰라. 모르지. 네, 그 뒤에도 뭐 새로운 얘기 안 나와. 감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얘가 뭐 궁예도 아니고. 그죠? 네, 그 감사 앞에서는 기색을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자, 필성이가 얘들아 여기 봐봐. 중간에 송이가 별당에 있어서 쭉 하는데 보니까 야 이거 분명히 필성이 글씨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되 얘들아 이거 작은 따옴표 생각인 거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분명히 이거 우리 장서방님 글씨인데 혹시 공청에 왔다 갔다 하나? 하면서 감사한테 물어봤대. 자, 그럼 문제. 얘들아, 요 사이 공사 이런 거 보면은 정과 글씨가 달라졌는데 혹시 이 방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야? 이 대사를 친 게 감사야, 송이야? 송이지. 송이가 물어본 거야? 네. 그래서 전 이 방은 바뀌어졌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이 이 방이 됐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게 누구야? 감사지? 이거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네. 대사를 누가 쳤는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 장면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송이가 필성이 이 방이 되었으면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고요. 할 때.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찾아보면은 됩니다. 네, 참고로 빨리 찾아드릴게요. 10번에 3번은 네, 여기 있고요. 내용이 10번에 4번은 중략 뒤에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꿈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만났죠. 네, 10번에 5번은 네,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10번에 3번에. 그러니까 이게 선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서대로가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지를 읽고 들어가시면은 하면서 좀 더 빨리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쭉 읽은 다음에 푸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장면이 상상이 되시면은 네, 그냥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선지를 먼저 보란 얘기는. 10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는데 네, A를 보니까 여기야. 그죠? 필성이? 세상에 필성이 글씨 같다. 혹시 공청에 왔다 갔다 하나? 하면서 감사하지 물어봤더니 맞대. 필성이가 이 방이 됐대. 그래서 근처에 있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걸 보고. 자, B가 뭐냐면 얘인데 추풍 감별곡이네. 같은 거네. 근데 추풍 감별곡 얘기가 앞에도 나와. 이걸 썼을 때 당시 얘기가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썼니? 님 보고 싶어요. 흑흑흑. 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쓴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사실 이거는 아마 쉽게 풀었을 게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도 않았고요. 감사가. 네, 그게 대상이 필성이라는 거를 안 것도 아니고요. 네,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요. 다 틀렸어요. 필성이가 이런 걸 전달받은 적도 없고, 네, 이 B를 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틀려가지고, 네, 아마 이거는 그냥 쓱 읽기만 했어도 내용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네, 아마 잘 쉽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기인데 이게 5번 선지는 이거랑 연결이 돼 있고 1번 선지는 얘랑 연결이 돼 있고 안중해요, 여러분. 네, 4번 선지는 얘랑 연결이 돼 있고 네, 2번은 얘랑 연결이 돼 있고 5번은 또 얘랑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3번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와요. 보기랑 연결을 해요. 근데 결국 답은 뭡니까? 송이가 공청회의를 돕기까지의 과정이 아예 없어요. 지금. 네, 디귿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 파악이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페이크지 그냥. 네. 그냥 우리한테 그냥 시간 많이 쏟아라. 내가 니들을 한번 먹여보겠다. 라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 이거는 그냥 지금 계속 보이시죠,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 보기가 나온 것 중에 이 해석으로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 소설은, 특히 소설 중에서도 고전 소설은 특히나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걸 취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용 파악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와.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면 읽어보셔야죠. 우리 분석노트 보면서 이게 이런 장면이었어? 뭐야, 이 대사를 이 사람이 친 거였어? 라면서 이제 자기가 좀 해석할 줄 알아야지. 네,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거 그냥 분석노트에 써져 있는 거 그냥 줄줄줄 내가 그냥 청각적 이미지로 또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거는. 자, 넘어가 보시면은 현대소설 4문제 네,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힘을 내봐요.
자, 봅시다. 자, 14번.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묶어준 애들이 가장 빨리 풀기가 좋은데, 감사하게도 또 1번 문제기도 하네요. 첫 번째 문제기도 하네요. 자,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 내부, 외부, 이런 거 나왔으면 뭐만 찾으면 돼? 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찾으면 되지. 처음부터 나 나오지. 네, 그러면은 3번, 4번, 5번은 지우고 시작해야지. 얘는. 자, 이야기 내부에서 숫자 나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는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용은 안 봐도 돼. 요소들이 생각난다, 혼란 속에 빠뜨린다, 살다가 한 것 같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는 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이야.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이지. 네, 이 문제는 여러분 최대 30초예요. 30초. 이 문제를 30초 이상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 문제를 30초 이상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내부 외부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관념이라는 말이, 객관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관념이 뭐야?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 기범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잖아.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 추상적이라고. 그치? 단어의 뜻을 모르시면 단어의 뜻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야. 답은 4번인데, 이 리을에서,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와,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구나, 놀랐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기범의 행동에 대해서 추측을 했었고, 그 추측이 맞아 떨어졌구나 라는 표현이지. 내용 파악이지. 다들 잘하셨는데 5번을 하신 분이 있던데, 미음에서 보시면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표현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호적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기범이 남을 위해 살다 갔잖아. 네, 근데 그 기범을 본 임씨가 미련하게 산다라는 그 기범의 말 속에 착하게 산다라는 숨은 뜻이 있다라 라는 것을 파악한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호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걸 찍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뭐 1, 2, 3번 필요하신 분? 괜찮죠? 네, 보니까 다들 잘하신 거 없길래. 자, 16번. 자, A는 묘한 철학이고 B는 요설들이야. 그러니까 묘한 철학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기범의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B 요설들은 항상 이제 기범이 세상을 거꾸로, 역으로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1번. 이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중간 윗부분을 보시면요.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대. 그것이 바로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을 했대요. 16번이죠? 1번. 즉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죠.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범을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2번. A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인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부분은 어디였어요? 어디였니? B. 묘한 철학?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그냥 궁금해서죠. 기범의 생각이 궁금해서,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독자들에게 얘기하기 위한 장치인 거지, 소설적인. 3번. 저는, 저가 누군데? 임씨. 기범의 행적을 알고 있는 임씨지.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아닙니다. 임씨는 이 요설들을 몰라요.
그죠? 내용적으로 네, 모르고 있습니다. 4번 저가 임씨예요. 네, 기범 행적을 알고 있는 임씨. A로 인해서 기범을 오해한다면 오해한 적 없어요. 나는 B에 의해서 기범을 이해한다. 자, 이거는 1번이랑 상충되는 얘기지, 얘들아. A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잖아. 네,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한 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 기범의 삶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범을 이해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는 상충되는 얘기지. 잘못됐죠. 5번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푸며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임씨는 기범의 과거를 몰라요.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범의 변화를 알 수도 없습니다. 내용 파악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변화도 알 수가 없겠죠. 과거를 모르니까. 네, 답은 1번. 자, 17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3번이라든지 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5번도 동일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석이 잘못됐죠.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덤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세상에 대한 기범만의 독특한 관점이잖아. 동일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동일시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기를 안 읽어봐도 동일시의 뜻이 뭔지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우리가 얘들아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반드시 읽어야 돼 라고 했는데 어떤 이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이게 보기랑 연관지어서 선지를 내긴 하지만 그 선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네,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나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기를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